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채널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강근옥 캘리그라피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 구슬 그리고 화원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캘리그라피 작가 강근옥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구슬하고 황원요? 원래는 예. 구슬이라는 필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구슬. 네. 예. 처음에 이제 이 필명을 정할 때 예. 나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이렇게 좀 아이 엄마라는 걸 떠올리시니까 뭐 현현맘 막 뭐 투현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답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찾다 보니까 제 이름의 옥자가 구슬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주변에서 어울린다고 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다가 전시회를 좀 준비를 하면서 네. 낙관을 이제 새로 또 파려고 하는데 예. 낙관이 중요하죠. 낙관이라는 게 어떤 네, 그러니까 건지. 작품의 네. 마지막 이렇게 활용 점정이죠. 이렇게 사인 직인 같은. 뭐 네. 직인 도자. 예. 낙관. 쉽게 예. 내 말씀드리면 작품이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음. 뭔가 구슬 말고 조금 더 나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없을까 하는데 친정 엄마 지인께서 함자 쪽에 좀 되게 깊이 공부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조언을 얻어서 그 선생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원 구슬 2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호처럼 이렇게. 아, 네네네네. 네, 이게 네. 아호는 좀 약간 전통서예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이렇게 쓰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필명으로 요즘엔 이렇게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름 요즘. 대신 그러면. 네, 네, 네.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되세요? 운파. 운파? 예, 구름 운자에다가 파는요. 비파파. 예. 오. 뭔가 신선 멋있는데요? 이준서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예, 운파 아. 이상결 예, 선생님. 예, 예. 멋있어요. 분위기가. 좀 나이가 좀 들면 좀 써야 될 것 그러게요. 예,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하시고 계신 일이 캘리그라피 작업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분야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저희가 다 미알못이다 보니. 네. 캘리그라피는 글씨나 이런 글자들을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컴퓨터 이렇게 서체 폰트를 보면은 읽기만 좋게 가독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눈에 읽히기 좋은 딱딱하잖아요. 예. 여기에 좀 감성을 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서체를 말합니다. 아, 근데 혹시 좀 말씀 듣다 보니까 혹시 저작권 같은 것도 있나요? 그게 폰트 뭐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폰트는 이미 만들어진 예, 폰트는 예, 정말 예. 저작권이 있는데 예. 캘리그라피 근데 작가들도 어쨌거나 자기 예술 창작 예. 품인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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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좀 저작권 있어서 예. 따라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예. 보통 자기 제자나 이렇게 후배들 양성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서체로 예. 티칭을 하기는 아, 하죠. 그 네, 같은 네. 선생님 제자들은 조금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고 네, 뭐 맞아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어. 선생님 따라서 그 서체 느낌들이 제자들은 나와요. 예.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누구 쌤한테 배우면 누구 쌤한테 배웠지 좀 비슷하게 노래하는 경우도 좀 있고. 피아노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선생님 스타일을 좀 따라가게 돼 있고. 작곡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예, 그 작곡 선생님이 네. 이제 교수님이 국악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띠리리 이렇게 쓴다. 아. 그러면 예. 그 제자들은 다 똑같이 시작해요. 상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곡을 써갖고 가도 교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예술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혹시 지금 그러면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 지금은 아. 집에서 작업을 하고 하시는군요.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음. 그
그 네모창에다가 네. 그 이제 막 공간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내가 아니면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네, 있는 그래서 거 이제 적합한 곳이. 동네 이렇게 다니다가도 그냥 좀 집에서 네. 가까운 곳을 찾고 싶어서 이제 다들 이렇게 임대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예. 작업실에 대한 생각은 놓지 않고 항상 계속 찾고 계시는. 네 찾고는 아. 있어요. 예, 사실 또 이렇게 부천에서 또 작업실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참 이렇게 저렴한 동네도 있고 네, 네. 또 이렇게 사실 또 그 임대료 때문에 다 반지 하나 맞아요. 지하를 좀 찾게 되는 경우가 또 좀 연습은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지하로 예, 가는 많이 경우도 좀 있는 것 있으시고. 같고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 하시니까 또 그래도 좀 공간이 있으셔서 이렇게 조금 강습도 좀 하시고 네, 원데이 네. 하는 것도 좀 클래스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네. 그렇게 찾으시죠. 네, 예. 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는데 캘리그라피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는 네,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음. 편집 디자인을 했었어요. 편집 디자인. 네, 시각 영상을 이제 전공을 했고 아.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기보다는 응용 쪽으로 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예 디자인 쪽 작업을 했었는데 네.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월간지. 편집을. 예. 네, 근데 아이를 이제 낳고 보니 디자인 회사의 그 월간지 마감 매달 이제 마감을 쳐야 되는데 네. 그 사이클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감 일주일 시간 맞추는 정도는 밤을 새고 막 예. 새벽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음. 깐난쟁이 얘기를 두고 그 일을 도저히. 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아. 복직은 정말 너무 어렵겠다 예. 싶어서 예. 네, 그 와중에 계속 캘리그라피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아, 예. 네,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 타이포그라피라고 음. 이제 그 활자를 이용한 그런 이제 디자인 뭐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타이포그라피에 처음 네, 들어보네요. 네. 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문자 활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어서 그런지 네, 캘리그라피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차피 내가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 새롭게 배워서 이렇게 업을 좀 전환을 해봐야 되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계기가 그럼 되셨군요. 타이포그래피는 다시 상용화가 안 됐다 그래야 되나요? 좀. 타이포그래피 분야도 지금도 굉장히 이제 네. 하시는 시각 예술 하시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레터링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이나 뭔가 제목이나 이런 거 될 수 있는 것도 서체들을 통틀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브랜드명, 특징적인 것을 잡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시각 예술 분야는 그러니까 예, 예. 꼭 손으로 써내는 글씨 아니고서도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디자인 작업은 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캘리그래피에만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네,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금 궁금해지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타이포그라피라든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전시회들도 하시고 네. 이렇게 순수 예술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뵌 적이 있어요. 네네. 갤러리에서. 근데 타이포그라피라는 거는 그러면 어디에 쓰일까요? 보통 광고 홍보 문구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의 뭐 TV의 자막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쓰일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의 것일까요? 전시회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평면 전시회를. 예술로 좀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대학생 때 타이포그래피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는 네. 활자나 그 문자 자체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술로 입체적인 거나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 이제 대학생들 학교마다 그런 타이포그래피 동아리 연합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미술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이 그쵸. 많이 시각, 하시는 네, 시각 디자인 시각 쪽에서. 디자인 쪽에서. 우스갯소리로 좀 타이포그래피보다는 캘리그래피가 좀 입에도 좀 착 달라붙고 더 많이들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 그게 네. 캘리그래피가 좀 더 살아남지 않나라는 생각. 그거는 모를 일이죠. 아, 네. 예. 근데 그건 이제 네. 또 그쪽 분야도 전문적이니까 음. 네, 그래서 그쪽도 학회도 굉장히 잘 돼 어. 있고 학회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어. 좋아하는 교수님이 음.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엄청 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이제 네. 관심의 끈은 놓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참 이렇게 호기심도 많으시고 아,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열정도 좀 있으시고 네. 창작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참 네. 이렇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런 네. 쪽으로 이렇게. 부천에서 지금 계시는 거죠? 네. 네. 토박이신가요? 부천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러십니다. 음. 네. 태어나서도 여기서 정착을 하고 저는 부천의 뼈를 묻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살기 좋은 곳이죠.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그 선택사항이 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뭐 예술가들 지원상이나 예. 이런 제도에 따라서 예. 이사를 가시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제 딱 그 이렇게 도시별로 네. 예. 결혼을 하시고 애들이 있는 가정의 예술가들은 확실히 이렇게 부천을 좀 안 따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또 예술가들 입장에서도 음.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서울에 비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제도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물론 또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예. 점들이 있고 하니까 예.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소규모 이렇게 어떤 그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공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소통 예. 창구가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미디어 센터도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네. 예. 마음대로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예. 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다 보면 예. 알 수 있는 부분이 예. 되겠죠. 캘리그라퍼로서 이제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예술이 부천시에 어떤 변화나 영향을 주길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지. 감성을 담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위로와 위안, 이렇게 힘이 되는 따스한 작업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보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와. 그래서 일단 네. 붓글씨를 쓰면은 네. 잡념이 진짜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 왜냐면은 오히려. 먹물을 찍어서 하다 보니까는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은 금방 또 번지거나 획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그래요. 아니 또 무슨 펜으로 하는 경우도 아, 그쵸. 있죠. 뭐 붓펜도 있고 도구는 다양한데,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연습은 항상 해요. 벼루 하고 가시고 있어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갈지 아, 않습니다. 목까지. 아. 요즘은 다 되어서 나오나요? 네, 근데 먹물 편하게 먹물을 쓰고요. 네. 벼루도 또 뭐 엄청 비싼 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서예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그게 갈아져서 나오는 먹물하고 네. 본인이 직접 맞아요. 만드는 건 다르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예. 집에 먹은 있어요. 예.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먹물을 아. 짜서 쓰게 그쵸. 되더라고요. 팔을 못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붓글씨를 쓰면은 이제 정말 오롯하게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힐링이 되게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을 제 마음도 추스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위로나 따스함이 있는 작업들을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좀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살면서 당장 직면한 그런 뭐 환경, 뭐 기후 문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제 생각을 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힐링을 주는 그런 작업을 처음엔 말씀하시다가 이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구상에 정말 인류가 네.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네. 예, 계몽하고도 환경을 음. 위한 예, 아. 연관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개몽 참 좋아하시네요. 아, 모든 예술은 원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학도, 어. 음악도, 미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두 아이 엄마로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술 활동 하시는데 고민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또 있으실까요?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 음.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은 음. 어린데, 그러니까는 큰애는 그래도 엄마 잘 갔다 오세요 하는데 둘째가 어렸어요. 3살 뭐 요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엄마랑 있고 안 싶은데 떨어질래. 네,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울고 막 이럴 때 엄마 아. 나가지 말라고. 엄마가 아. 또 힘들잖아요. 네. 또 성향상 우리 선생님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또 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또 이제 아이를 또 등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부닥치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엄마 멋있다고 얘기해 줄 때 이제 좀 더 커서 네.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 네. 음. 그래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예. 참 감사하네요, 정말. 네. 또 좀 네. 약간 경력 단절의 어떤 그런 네. 시기도 좀 잘 이겨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엄마로서는 정말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왔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들, 네. 일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편집 디자인을 회사에서 그만둘 때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이가 이제 좀 잘못될 뻔해서 갑자기 이제 마음의 준비 없이 그만둔 거라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우울했던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그 디자인 하던 일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어쨌거나 캘리그라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런 고민. 이게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상업 캘리 작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의뢰를 받고 철저하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주면 뭐 힘찬 느낌, 뭐 강한 느낌을 써주세요라든지 뭐 부드럽고 뭐 귀여운 느낌을 써주세요 이런 거 하다가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너무 몰라서 제가 이제 부천에 그 꽃빛 고천성 캘리그라피 작가님을 찾아갔어요. 좀 더 결이 다르고 안 해보던 영역을 또 접하고 싶어서 고천성 선생님 참 부천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다른 필체로 네. 하시는. 네. 철학이 또 담겨져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력 단절에서 캘리그라피 작업을 함에 있어서 좀 영향을 좀 작가 정신 같은 거를 좀 많이 심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딱 정말 상업 작업을 하면서 나 이제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좌절을 맛본 거예요. 디자이너에서 캘리그라피 시작을 하면서 나 이제 되겠다 했는데 다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단절이 된 거였죠.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 고천성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정말 시작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이게 안 되나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한데 이제 사실 이게 손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줌으로는 이제 카메라에 비춰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불편했었죠. 그 말씀 또 들어보니까 상업적인 거하고 또 이렇게 좀 순수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캘리그래피? 제 처음 선생님은 정묵 김덕수라고 그 선생님은 이제 드라마 타이틀이랑 뭐 관공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큼직큼직한 일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업 캘리로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 그 캘리그라퍼라는 말을 쓰고요. 직업적으로. 네. 고천성 선생님도 이렇게 작업 의뢰를 받으시기는 하는데 전시회나 정말 그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예술품을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쪽은 또 캘리그라피스트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처음 알게 됐네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캘리그라퍼와 캘리그라피스트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근데 또 말씀 또 들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술적으로 가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딱 방향성을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스스로한테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그라피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편집자의 삶에서 전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6년이 넘었어요. 6년. 네. 꽤 장기간을 이제 네. 하셨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 강근옥에게 있어서 나의 예술 세계는 한마디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캘리그라피란 어떤 것이다 하고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 저에게 있어서 캘리그라피는 지금 괄호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냐면은 비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무수히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계속 어른이지만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이 삶은 정말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주셨을 때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지?
나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 여전히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비워둔 상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술과 상업의 중간 단계라고. 네, 그래서 최근에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모토를 이제 딱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글씨로 무엇을 있다고 거기도 이제 괄호로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해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진짜 많아서 이제 한 가지 주제에 이제 국한하지 않고 사람, 감정, 이제 세상의 이야기, 뭐 문화, 전통, 환경 문제 등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저의 생각과 시선을 글로 글씨로 이제 남기는 작업을 네. 하려고 해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현실적인 고민은 또 지금 애들이 조금 잘하고 있어서 그렇지 또 학원비가 들어갈 때쯤 되면 또 그때는 좀 상업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애들이 좀 다 크고 하면 좀 순수로 좀 가면 네. 좋지 어떻게 보면 또 있죠. 지표를 미리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런 근데 과정이 실질적으로 조금, 지금은 이제 좀 뭘 하려면은 재료비부터 필요한데 맞아요. 제가 글씨만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네, 예. 이제 강사 활동하고 예. 그렇게 지내고는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나는 오늘도 달라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캘리그라피는 괄호다. 네. 굉장히 음. 철학적인 그런 아. 답을 주셨어요. 예. 예. 아우 좋습니다. 그래도 전시회를 이렇게 막 열게 되거나 네. 하게 되면 좀 비용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조금 제가 처음에 이제 전시회를 하고 싶어서 예. 알아봤는데 네. 마침 그 공고가 떴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공모 사업 같은 그런 거. 공모 사업은 아니었고 네. 그 부천시에서 지원하게 해주는 그 갤러리 예. 그러니까 몇 군데가 크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내역을 열어봤는데 지원 자격 자체가 예술 활동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 전시를 많이 그렇더라고요. 했었던 사람이어야지.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나는 음. 경력이 없어서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다른 분야들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예. 예.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제 갤러리 대관 하려면 뭐 대관 지원 사업인 네, 거잖아요. 하루에 뭐 음. 얼마 이런 식으로 일단 아. 대관비, 네. 뭐 인쇄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는 아. 네. 예. 뭐 인쇄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져가지고 네. 처음에 좀 좌절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 예.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제가 단체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 박하나라는 이제 대표님을 만났어요. 원무직 랩.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예. 이제 그 예술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그래서 혹시 같이 해보겠냐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문화재단 예. 네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 네, 그러셨구나. 첫 단체전을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예. 근데 그게 또 지원을 못 받았다고 이게 얘기가. 맞아요. 예, 제가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때는 원뮤직 랩 대표님께서 예. 사비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었죠. 예. 맞아요. 그 예. 제가 헷갈렸네요. 그때 예.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그러셨어요? 아직도 사비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조력자분께서 맞아요. 또 계셔주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그 순수 예술 하시는 음. 분들 뭐 서양화나 동양화 하시는 분들 말씀을 간혹가다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인사동 같은 곳에서 진짜 갤러리 빌려서 전시회 하시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재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놀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도 연주회를 하려면 이제 대관료가 필요하고 네, 한데 네. 저희는 하루 정도 하잖아요. 보통 네. 독창회, 독주회. 네. 근데 거기는 일주일씩 이렇게 되니까 네. 만만치가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막 100, 200단위 넘어가니까 맞지. 어떡하지? 예. 막 예, 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네. 네. 뭐 솔직히 또 뭐 100, 200 내고 끝내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현수막도 갑자기 또 들어와야 되고 또 포스터도 해야 되고 리플릿도 제작해야 되고 네. 예. 그것도 이걸 또 대행사한테 맡기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수적인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또 네. 공모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트라이 해보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즐겁고 나에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하게 되는 게 또 예술이 아닌가 합니다. 예. 교수님 선생님 뭐할 얘기 없으실까요? 뭐 상품 같은 거 보면 처음처럼 이런 거 보면은 글씨 막 되게 예쁘게 예, 쓰고 예.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그런 것들 아세요? 캘리를 하신 분이 캘리인가요? 하셨나요? 네, 그게 그것도 캘리그라피예요. 네. 네. 유명하신 분이 네. 쓰신 거고. 네. 네, 보통 이게 캘리그라피 하는 이제 분들께 의뢰를 하죠. 그래서 뭐 제품이든 뭐 공연 포스터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넣고 싶은데 어떤 느낌의 뭐 시안을 뭐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직은 AI나 이런 그 컴퓨터 시스템이 아직 그 손글씨를 따라가지는 아직 못한다는 얘기네요, 선생님.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AI가 많이 이렇게 네, 근데 그 일자리를 뺏어서 우리 또 같이 팀원 중에 김경래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그쪽으로 되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NFT라든지. 근데 정말 그 네.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필체에 대한 통일성을 딱 주입을 시켜주고 네. 이렇게 써라 그러면 그것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AI도. 것 그러니까 예. 최고의 작가 50명만 딱 이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처음처럼 해봐라 그러면 네. 비슷하게 나오면. 근데 그건 있어요. 예. 조금 걱정되는 네. 것들이 방송인데도 보면 자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캘리그라피로 된 서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또 그만큼 캘리그라피로 써낸 서체가 지금 굉장히 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돼서 이게 이미 개발된 서체가 활용이 되면은 지금 써내고 있는 글씨들을 또 찾아주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음. 라는 고민을 하는데 네. 저에게도 조금 행운인 게 지금 서체 개발하려고 저도 지금 작업은 하고 있거든요. 아, 역시. 네, 그래서 예, 예. 나도 내 서체가 하나쯤 또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 그러니까 좀 되게 마음이 좀 사실 양가적이기는 네. 해요. 네.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발명품을 하나 만드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특허 같은 걸 낼 수가 있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어떤 서체를 개발했을 때 특허에 준하는 어떤 그런 저작권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품명에 들어갔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글씨 자체 그것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고요. 네. 네. 이제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음. 그리고 네네. 작업한 이제 시안들이 뭐 한 3, 4종 된다.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최종 픽스된 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안을 함부로 사용을 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예. 해결해 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후배는 양성하시고 계시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후에라도 나중에 추후에 양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코로나 이전에는 개인 강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예, 터지면서 이제 그게 다 중단이 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부 출강을 나가다 보니까 작업실이 없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작업실이 생기면은 그때는 후배 양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네. 시점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한편으로는 유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행처럼 이렇게 확 한번 올라왔다가 확 한번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그게 몇 년 전에 예. 7, 8년, 8, 9년 전쯤에 예. 캘리그라피가 엄청 붐이었던 붐이었었죠. 때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네, 막 예. 어디 문화센터든 네. 어디든 예.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시작하지 않았을 시점이어가지고 그때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행이 이제 약간 사그러들었을 때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기 네,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친정 엄마께서는 그거 유행 다 지난 거 배워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으니까 안 그렇죠. 하게 예. 되면 결국엔 이제 후회로 남잖아요.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다시 또 캘리그라피에 대한 관심이 또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쁘죠. 네. 혹시 그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보는 눈을 저는 이렇게 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그 음악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좋은 음악 찾아서 네. 공연 그렇죠. 듣고, 네. 듣고 하시니까 네.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배우시면서 되게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 본인의 스스로 작품에 네, 만족. 네, 그래서 와 진짜 잘했다 했는데 그러면은 좀 약간 변화가 더
없는 게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 많이 드려요. 많이 보고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네. 보는 눈을 키우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이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눈이 올라갈수록 실력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책도 좀 뭐 사실 저도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글 보고 그냥 따라 쓰는 것보다 내 생각을 담은 철학적 깊이 문장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위로나 위안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좀 본인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글을 나의 글씨로 쓰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도 좀 더 들어보니까 서예 쪽으로 애가 조금 이렇게 뭐 관심이 옮겨진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예. 서예도 되게 배우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궁서체, 궁체, 예, 판본체 예, 이런 예. 것들은 이게 또 다르거든요. 예, 정말 어렵잖아요. 전통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캘리그라피하고 또 뗄 수가 없는 부분. 그 파생돼서 네, 나오는 맞아요. 것도 좀 맞아요.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건 정말 전통서의 서예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근데 이 캘리그라피라는 말 자체가 서예예요. 예, 우리나라 예, 말로 예. 얘기를 하면 서예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요즘에 있어서는 약간 좋게 이걸 좀 포장된 뭐 예, 어떤 현대적인 느낌으로 조금 예. 다가섰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그 전통서에도 아 이것도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는데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고 예. 집에서 이렇게 책 같은 거는 이제 사다 놓고 네. 따라서 써보고는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예술 캘리그라피로 네. 생계가 네. 가능한지 먹고 살 수 있는지 한마디로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부천시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을 얘기하시고 싶으신지. 정말 현실적으로 예술로만 먹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엄청 유명해서 작품에 호가가 높은 작가가 아닌 이상 그렇죠. 팔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생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냥 작업이 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학교나 아동센터, 뭐 성인들 대상으로 문화센터라든지 네, 뭐, 이렇게 출강을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캘리그라피 상업 작업도 의뢰를 받으면은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예. 캘리그라피 행사도 다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작가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정말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는 규모가 커요. 네, 공간이 정말 넓어서 이제 갓 시작하는 그런 이제 평면이나 입체 그런 작가 예술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큰 공간을 작품으로 메우는 것도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론 큰 규모의 갤러리도 중요하지만 갓 시작하려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게 좀 작은 좀 소규모 갤러리도 무료 대관을 해주시고 예.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네, 네.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민분들도 좀 편하게 이제 이곳 저곳에서 구경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럼요. 그런 작은 동네 갤러리 같은 게 좀 많아졌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목걸이는 미술관처럼 뭐 네, 이렇게 네, 좀 네. 그런 나 네. 사람들에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네. 네.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셨네요. 예. 네. 오늘 되게 말씀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참 그런 토크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랬어요. 오늘. 예. 예. 오늘 캘리그라피 작가님 강근옥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작품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저희도 바라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예. 저희 물리적인 공간은 없지만 예. 네, 인터넷에서 저 인스타그램은 아, 예. 네. 홍보의 시간입니다. 구슬 강근옥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예. 네, 제 인스타그램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네. 간간히 소식 올리고 있으니까 또 뭐 작품 활동하시는 아, 거라든지 네. 전시회 하시는 거라든지 네, 네, 네. 소식을 올려주시면 네.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또 올리시면 또 작품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아, 네, 그런 그럼 의뢰도 가능하고요. 네. 너무 좋은 채널이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구슬 저기 강근옥 네, 네. 저기는 빼시고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